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고민이 별것 아니게 되는 아주 작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전선용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의 고민과 걱정이 생길 때 이를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멘탈이 약해서 이런저런 일로 쉽게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강철 멘탈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써먹을 수 있는 심리 습관을 통해 그 방법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민에는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소한 일로 끙끙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망설여질 때는 일단 행동하면 됩니다.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문제를 최대한 잘게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정형화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일수록 습관화하면 됩니다. 일단 결정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후회를 동기부여로 삼고 싫은 기분을 종이에 적어 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해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고무줄로 손목을 찰싹 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의 고민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갑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하루에 10번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두운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내 안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고 믿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우면 됩니다.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고 다이어트로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남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껌을 씹어서 긴장을 풀어보고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다니거나 불안감 후에 오는 쾌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는 만큼 불안도 가벼워지며 생각한 것은 일단 말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트너를 만들어도 좋고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데요. 인간관계의 고민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일단 웃어야 합니다. 상대의 표정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최소한으로만 만나면 됩니다. 닉네임으로 소통하고 인간관계에 좋은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단번에 호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가 힘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기 어려울 때는 잘 들어주며 호감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질책 후에는 칭찬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거북한 사람일수록 먼저 손을 내밀고 유사점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만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금세 떠오르는 부정적인 사고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을 구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에 웃음을 끌어들이고 악몽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 않은 일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집 주변을 빠르게 걸어보는 것도 좋고 손실과 이득을 따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짓으로라도
밝은 미래를 상상하고 낙관적인 사람을 따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중압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눈을 돌리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는 약한 마음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루틴을 정하고 타인의 루틴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결과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결말은 생각하지 않고 완벽을 지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근육을 단련하면 멘탈도 강해집니다. 또한 힘들 때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깁니다. 자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좋은 결과를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의를 돌리고 힘들 때는 젠장 하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무섭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차피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실패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만회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면 이제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줄 알면 마음이 밝아지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다면 해보면 됩니다. 단, 무작정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작은 샘플 상품을 만들어 팔아본다든가 시험 판매만 해본다든가 부업으로 해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풀리면 판을 키워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 판매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실패하더라도 좀 더 보완하여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 아직 다음이 있다라는 마음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면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갑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들고 다니기만 해도 사람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소한 일에 겁을 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기만 해도 가슴을 펴고 활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돈을 들고 다니는 정도라면 우리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대체 얼마를 들고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니 나는 풍족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돈이면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5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100만 원은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은 자신 있고 당당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지 낭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돈을 넣어둘 경우 금세 써버린다면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갑에 돈이 많아도 쓰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10번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불안해하지도 우울해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딱히 화를 내지 않는
그야말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신을 칭찬해 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칭찬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불안, 우울, 적개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침울해하지 않습니다. 뭐 됐어 하고 태연스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부러운 성격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능력을 익히면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 거울을 보고 최대한 많이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연습하다 보면 곧 익숙해집니다. 게다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설령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어도 배가 좀 귀엽네 하고 얼굴이 약간 정돈되어 있지 않더라도 잘 보면 엄청 귀여운 얼굴인 걸 하고 칭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해지고 작은 일로 속 끓일 일도 사라집니다. 남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기분이 축축 처지는데 아무래도 출근할 마음이 안 들어. 아무런 의욕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에 활력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노력하는 타인을 본 날에는 기분도 고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노력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더니 우울 증세가 줄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타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보다 보면 나도 다시 일어나야 해라는 의지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의욕도 바로 되돌아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게 이상적이지만 도무지 정이 안 가거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더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싫은 사람도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마이클 커닝햄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밀가루나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알레르기이므로 더는 이러쿵저러쿵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사람과는 잘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좋아하겠다는 것은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도 밀가루를 먹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싫을 뿐이고 알레르기와 마찬가지이므로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아야 알레르기 반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히 만들겠다는 욕심은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워질 뿐이므로 도저히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과는 잘 지내기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내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다면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을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의욕의 스위치가 되어 자, 해볼까 하는 심리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루틴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에 착수할 때도 예를 들어 팔을 돌려본다든가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하는 자기 나름의 루틴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그 루틴을 빠짐없이 하다 보면 어느새 그 행위만으로도 의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루틴이 자신에게 의욕의 스위치가 되기만 하면 이제는 일일이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독일의 문호 프리드리히 실러는 늘 책상 서랍 안에 사과를 넣어두고 집필할 때는 꼭 그 향기부터 맡은 후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단 어떤 루틴으로 의욕의 스위치가 켜지는 조건이 부여되면 그 루틴을 할 때마다 의욕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좋았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내버리자. 좋군. 오늘따라 컨디션도 괜찮고. 침착하자. 침착하게 하면 괜찮으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곧잘 말을 걸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용기를 북돋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셀프 토크라고 부르는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모두 셀프 토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살다 보면 아무리 강하게 마음먹어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 후회, 고민, 괴로움이 가득 차오를 때 이 책 모든 고민이 별것 아니게 되는 아주 작은 심리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소한 고민과 걱정은 툴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